친애하는 노년층 여러분, 제 75년 인생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모였을 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 아시나요? 저도 그랬답니다. 특별했던 어느 일요일 손주들이 저를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느라 너무 신이 나서 막내 손주 민호가 학교 프로젝트를 보여주려 했던 것도 못 알아챘죠. 제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버지, 민호도 자기 작품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 추억을 나누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손주의 성취와 꿈을 알아갈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치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쌓아왔고 때로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털어놓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대화를 독점하기 쉬운 몇 가지 상황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모임 예전에는 매주 일요일 점심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곤 했죠. 내가 살던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가 제 단골 멘트였습니다. 손주들이 지루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보고서야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네 친구들과 오후 차 시간에 가끔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진료, 심지어 진료 시간에도 예전 건강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다가 정작 중요한 현재의 증상을 놓치곤 했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3분 규칙, 스스로 3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하지 않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질문한다면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핑퐁 운동 대화를 핑퐁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넘깁니다. 제 젊은 시절 얘기를 하고 나면 바로 당신은 그 나이 때 어땠나요? 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메모장 기법,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작은 노트에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도움이 됩니다. 첫째, 중요한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둘째, 그것들을 나누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듣는 것에 이점 더 많이 듣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손주들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자녀들에게서 다른 인생 관점을 알게 되었으며 노인회에서도 그저 더 많이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5살 손녀와의 특별한 순간이 기억납니다. 제 시절에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는 대신 요즘 이 모든 기술과 함께 공부하는 게 어떤지 물어보았죠.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공부용 앱에 대해 설명해주고 온라인 검색하는 법을 보여주고 심지어 휴대폰 몇 가지 기능도 가르쳐줬어요. 정말 멋진 교류였습니다. 제가 배운 실용적인 팁들, 사람들의 몸짓 언어를 관찰하세요. 자주 시계를 보는지, 휴대폰을 자주 만지작거리는지, 질문이나 댓글을 하지 않는지, 이런 신호들은 우리가 대화에서 공간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화의 고리를 활용하세요. 누군가 뭔가를 언급하면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지 말고 그 주제에 대해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 손주가 어려운 시험 얘기를 하면 제 시절 시험 얘기를 하는 대신 그 시험에서 뭐가 가장 어려웠어? 라고 물어봅니다.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세요. 눈 맞춤을 하세요.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세요. 격려하는 짧은 말을 해주세요. 본인 이야기를 하려고 끼어들지 마세요. 추억을 나눌 특별한 시간을 만드세요. 우리 가족은 일요일 점심때 추억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니 모임이 더 체계적이고 모두에게 흥미로워졌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모든 순간이 서로 나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손녀가 말하듯이 할아버지, 가장 좋은 대화는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가족 모임이 훨씬 더 즐겁고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청받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부심 조절하기, 겸손의 지혜 평생의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서 자부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 관점을 바꾼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은퇴자 모임에서 의사인 아들 자랑을 신나게 하다가 실직한 아들을 둔 친구 영희의 침울한 표정을 보게 되었죠. 과도한 자부심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자격증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언급했었는데 나중에야 그게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성취를 진정한 관계를 위한 다리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 우리 딸이 큰 은행 지점장이에요. 후 자녀들의 직업적 성장을 지켜보면서 끈기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죠. 자제가 필요한 순간들, 가족 모임 손주들을 비교하는 대신 민수는 벌써 대학생인데 옆집 애들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 시절엔 더 힘들었어. 를 도전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는 게 흥미롭네요로 바꿨습니다. 사교 모임, 우리 해변가 별장이 정말 멋져요. 를 가족과 함께 나눈 특별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성취도 큰 성취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축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력 이야기 전에는 직위와 지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배움과 극복한 도전들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연결됩니다. 제가 개발한 실용적 전략들, 거울 기법 성취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문합니다. 이 정보가 듣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나 영감이 될까? 감사 연습 성취를 나열하는 대신 감사의 순간을 나눕니다. 수년간 제자들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균형 규칙 언급하는 각각의 성취마다 극복한 어려움이나 중요한 교훈을 인정합니다. 변화의 예시들, 자녀에 대해 전 우리 아들은 대학원 학위가 3개예요. 후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걸 보는 게 참 보람차네요. 재산에 대해 전 아파트를 3채나 샀어요. 후 가족을 위한 안정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행에 대해 전 크리스계국을 다녀왔어요. 후 여행할 때마다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우게 되네요. 중요한 교훈들, 진정한 분은 관계에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보다 공유한 추억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교류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취약함의 힘 성공을 자랑하는 것보다 도전과 어려움을 나누는 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실수와 배움을 인정하면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맥락의 중요성,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진 건 아닙니다. 각자 자신만의 여정과 시기가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의 가치, 다른 사람들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기 어려운 순간에 지지 제공하, 자부심을 조절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 말하기 전 연습 깊이 숨쉬기 말에 영향 생각하기, 상대방의 상황 고려하기, 공감 연습, 주변 환경 관찰하기, 얼굴 표정 살피기 상황에 맞게 대화 조절하기 재연결 기술 과장했다고 느끼면 사과하기 대화를 상대방에게 돌리기, 진정한 관심 보이기, 감사 습관, 감사 일기 쓰기 다른 이들과 공로 나누기 운과 특권의 역할 인정하기 변화의 이야기. 80세 생일에 나는 업적을 나열하는 대신 내 인생에 기여한 모든 이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영향은 깊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자 민수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다른 손주들의 성공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3번이나 시도 끝에 대학에 들어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용적 결론, 진정한 성공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극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이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로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 피하기, 인내심 있는 시선의 지혜. 78세인 저는 빠른 판단이 종종 귀중한 관계를 놓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학습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변화의 순간
손녀 지은이가 파란 머리와 피어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 첫 반응은 불승인이었습니다. 내 시대에는 이런 게 반항과 나쁜 영향을 의미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대신 그녀의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외모를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면서도 우수한 성적과 자원봉사 활동을 유지하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견했습니다. 흔한 편견 극복하기, 현대적 외모 이전. 요즘 젊은이들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 현재 각 세대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분홍색 머리를 한 헌신적인 간호사 청년을 만났습니다. 기술 이전, 휴대폰은 시간 낭비야 현재 일과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험, 노인을 위한 온라인 지원 그룹, 새로운 가족 구성 이전, 다른 가족들을 판단했습니다. 현재 어떤 형태든 사랑과 존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배움, 이혼한 옆집 아버지 정우 씨는 모범적인 아버지입니다. 실용적 전략, 숙고의 시간 의견을 말하기 전에 심호흡하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이 상황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미혼모 영희를 잘못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녀의 극복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질문하기,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감 연습,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상상해보기, 다양한 맥락 고려하기, 과거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기, 개인적 변화, 교회 모임에서 이전, 행사에 불참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각자의 다양한 책임을 이해합니다. 결과, 더 포용적인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이전, 젊은이들의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사회화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결과, 더 조화로운 관계 가족 내에서 이전, 손주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강요했습니다. 현재, 부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혜택, 자녀 및 손주들과 더 가까워진 변화를 위한 도구, 성찰 일기, 자동적인 판단을 기록하기, 그 원인에 대해 질문하기, 대안적 관점 찾기, 적극적 경청 연습, 눈 맞춤 유지하기, 진정한 관심 보이기, 의견으로 중단하지 않기, 자기 인식 연습, 편견의 반가소에, 식별하기 사고, 패턴 인식하기, 새로운 반응 개발하기, 변화의 상황. 문신한 이웃 문신에 반대했지만 온몸에 문신한 대학 교수 김철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제 시각을 바꿨습니다. 다른 며느리 처음에는 그녀의 미니멀리스트 생활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녀에게서 의식 있는 소비에 대해 배웁니다. 청소년 그룹 공원에서의 소음을 판단했지만 그들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였습니다. 변화의 이점, 더 깊은 관계, 진정한 연결, 의미 있는 대화, 더 큰 상호 신뢰, 개인적 성장, 더 열린 마음, 적은 스트레스, 더 많은 학습, 더 조화로운 환경, 적은 갈등, 더 큰 협력, 더 나은 공존, 실용적 결론. 성급한 판단을 버리는 것이 가치관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판단되기 전에 들어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성찰, 판단할수록 배움은 적어지고 들을수록 성장합니다. 일상 실천을 위한 팁, 하루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시작하기, 첫인상에 의문 제기하기, 다양한 이야기 알아가기, 경험의 다양성 축하하기, 새로운 세대에게서 배우기.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배움과 연결에 잃어버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개인 외모 관리, 노년기에 자기 사랑, 80대에 접어들면서 외모 관리가 허영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임을 배웠습니다. 개인적 이야기, 은퇴 후 저는 외모를 소홀히 했습니다. 항상 같은 잠옷을 입고 머리를 거의 자르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가 이런 징후를 통해 제 우울증을 알아챘습니다. 일상의 변화, 아침 루틴 보습, 비누로 상쾌한 샤워집에 있어도 깨끗하고 다림질된 옷 입기, 머리 빗기와 면도, 가벼운 화장,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 정기적인 관리, 월간 이발, 2주마다 손발톱 관리, 예방적 의료 상담, 나이에 맞는 운동, 적절한 의복,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 계절에 맞는 소재, 안전하고 편안한 신발, 독립성을 높이는 액세서리 느낀 2점, 정신 건강 높아진 자존감, 우울증 경향 감소, 사회활동 의욕 증가, 신체 건강 개선된 자세, 더 많은 활력, 피부 문제, 예방 사회생활, 더 많은 행사 초대, 긍정적인 상호작용, 다른 노인들에게 본보기. 실용적인 팁,
옷장 정리 상황별로, 옷 분류하기, 입고 벗기 쉬운 옷, 유지하기 안 입는 옷, 정리하기, 일상 관리, 피부 보습. 항상 자외선 차단제 사용, 충분한 물 섭취, 균형 잡힌 식단, 필요한 적응, 밝은 조명에 거울, 큰 글씨의 제품, 실용적인 잠금 장치가 있는 옷, 미끄럼 방지, 신발 변화의 경험. 산책 모임 처음엔 부끄러워 허름하게 참석했지만 지금은 활력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병원 방문, 자기 관리를 보여줌으로써 더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행사, 단정한 모습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손주들. 중요한 투자, 시간, 아침 단장의 30분 주간 의복 계획 관리를 위한 정해진 시간. 자원, 기본적인 고품질 제품, 편안하고 내구성 있는 옷, 필수 서비스, 미용실, 발 관리사. 에너지, 점진적인 루틴, 확립 컨디션에 맞춘 관리, 작은 성취 축하하기. 결론, 외모 관리는 허영심이 아니라 웰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년기에 자기 존중과 존엄성을 나타냅니다. 존경의 획득, 세대 간 가교 만들기. 82세의 나이에 존경은 나이가 아닌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의 경험, 도서관의 기술 그룹에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로 존경을 요구했지만 내 권위적인 태도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관심과 배움에 대한 감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 세대 간 소통 중단 없이, 적극적으로 듣기, 다양한 관점 인정하기 강요 없이, 경험 공유하기, 신뢰 구축, 최신 지식 보여주기, 한계 인정하기, 배우려는 의지 보이기, 실천적 행동, 지역, 사회 활동 참여 관련 경험 공유하기, 젊은이들의 이니셔티브 지원하기, 행동 변화, 가정 환경에서 명령에서 제안으로 자녀들의 결정 존중하기, 간섭 없이 참여하기,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 줄 서기와 서비스 기다릴 때 인내심 갖기, 제공된 도움에 감사 표현하기, 사회그룹에서 건설적인 기여하기, 다른 의견 존중하기, 요청받았을 때 경험 공유하기, 달성된 결과 관계 개선, 손주들과 더 가까워짐, 세대 간 우정 형성, 진정한 상호 존중, 개인적 이점, 지속적인 학습, 더 열린 마음, 더 큰 개인적 만족, 사회적 영향, 다른 노인들에게 본보기가 됨, 세대 간 가교 역할, 의미 있는 지역사회의 기여. 결론, 존중은 나이가 아닌 행동을 통해 얻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로 공유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원한에서 벗어나기, 용서의 힘. 77세에 원한을 놓는 방법을 배운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개인적 사례, 유산 문제로 15년 동안 형제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는 그가 병들었을 때야 이루어졌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해방 과정, 인식 활성화된 원한 식별하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기,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직면 감정 일기 쓰기, 필요시 치료받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실질적인 용서, 작은 상처부터 시작하기, 새로운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자기 연민 실천하기, 경험한 이점, 혈압, 정상화, 수면 개선, 관계 회복, 더 많은 생명력, 일일 운동, 상처를 기억할 때 의식적 호흡하기, 용서 편지 쓰기, 보내지 않음, 해방 시각화하기, 배움에 대한 감사, 구체적인 결과, 가족 화해, 오래된 우정 회복, 마음의 평화, 젊은 세대에게 본보기가 된 마지막 성찰, 원하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우리가 마시는 독, 변화를 받아들이기, 노년기에 적응. 73세에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립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변화, 증손자들과의 영상 통화를 손자가 보여줄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꺼렸습니다. 지금은 왓츠앱 그룹에 참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실용적 적응, 기술, 젊은이들과 주간 수업 기본 기능부터 시작, 점진적 진전, 나이에 맞는 유용한 앱, 유연한 일과 조절 가능한 시간표, 새로운 활동, 건강한 습관 관계, 온라인 친구, 세대 간 그룹 상호 학습. 2점, 더 큰 독립성, 가족과의 연결, 활발한 정신, 외로움 감소, 개인적 예시. 70세에 PIX, 즉시 지불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저항했지만 지금은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전략, 작은 단계로 시작하기, 매일 연습하기,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기, 성취 축하하기. 결론, 변화는 성장을 가져옵니다. 적응성은 관련성과 연결을 유지합니다. 지혜롭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의미 있는 노년기를 위한 필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균형 잡힌 대화, 더 많이 듣고 적절히 공유하기 절제된 자부심, 과시하지 않고 성취가치, 인정하기 판단, 성급한 결론을 피하고 이해를 추구하기 외모, 자기 존중으로서의 자기 관리 존중, 나이가 아닌 행동으로 쌓이는 것 용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원한에서 벗어나기 적응, 변화를 받아들여 연결을 유지하기. 친구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품위 있는 노화에 대한 이 대화를 계속하는 데 소중합니다. 함께 우리는 더 연결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만들어 갑니다.